추세인 코로나를 잡기 위해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코로나 방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도 순조롭습니다. 순천 외성을 중심으로 정유재란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이 순천을 찾아 정유재란을 정유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에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편향성과 부적절 인사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나이트클럽발 코로나19가 전남 동부 지역에서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지역에서는 모두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동일 생활권인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의 한 나이트클럽발 코로나19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이용객과 종업원에 이어 가족, 지인 등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에서는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오후 6시를 기준으로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전남 동부 지역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8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오늘 긴급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동일 생활권으로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 지역만의 조기 대처로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는 지금의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 6일 체결한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근거하여 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3개 시는 구체적으로 광역 시내버스의 방역관리 강화와 광양망권 내 타 지역업소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포함해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해 최소 3일 동안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의 철저한 준수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한다는 그간의 경험을 잊지 마시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이번 주말 휴일 기간이 또 한 차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남해화학 공장에서 식당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해화학은 어제 여수 공장 내 식당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함께 근무하는 8명에 대한 검사에서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협력회사 임직원 등을 포함한 520여 명 전 직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사적 모임 등 외부 활동 자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70세에서 74세까지의 예약률은 62.4%로 대상자의 3분의 2가 예약을 마쳤습니다. 또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65세에서 69세까지는 접종률이 닷새 만에 53%를 기록했고 60세에서 64세 사이는 하루 반나절 만에 23.7%를 기록했습니다. 예약자들은 오는 27일부터 400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받게 됩니다. 최근 순천 외성을 중심으로 역사공원이 조성되는 등 정유재란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 석학인 도울 김용옥 선생이 순천을 찾아 정유재란을 새롭게 해석한 특강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진왜란 중 명나라와의 강화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했던 정유재란.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 정유재란을 임진왜란의 연장이 아닌 또 하나의 왜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엄연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명나라를 전쟁 목표로 뒀다면 이 전쟁의 목표는 뭐죠? 호남을 박멸하겠다 이거예요. 당시 일본군이 만든 순천 외성에도 정유재란의 마지막 격전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역사공원을 평화교육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고야성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을 쌓죠. 일본의 그 망상을 깨준 호남인들의 쾌거인 동시에 특히 이순신 장군이 구국의 영웅으로 이름을 남긴 데는 호남의 헌신과 희생이 그 중심에 있었다며 민중의 관점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망상과 해전사에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고 그 진정한 주체 세력인 피땀을 흘린 민중의 노고는 빠져 있다. 정유재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담은 도올 김용옥 선생의 특강은 내일 저녁 여수 MBC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국가 도로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추가 자료에서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의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여부를 묻는 여수 출신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으며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과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또 현재 이 사업은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포함돼 기재부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후 국토부가 올 상반기 안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치안 등 전남 경찰의 자치 업무를 지휘하게 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편향성과 부적절 인사 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남도는 그대로 강행할 방침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전국에서 6번째로 출범한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7명의 후보 추천을 받았지만 각종 논란이 일면서 아직 출범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후보 7명 가운데 여성 위원은 1명에 그치는 데다 경찰 출신이 절반인 3명, 4명은 대학 교수입니다. 또 대부분 위원이 타 지역 거주자여서 편향성과 성별 불균형,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겁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생활과 밀접한 그 제도여서 인권 전문가, 또 법률 전문가, 또 여성, 아동 이런 전문가들이 좀 포진하면 좋은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등 5개 기관이 각각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됩니다. 전라남도는 각 기관별 추천을 받다 보니 상호 조율이 불가능했다는 입장. 또 정당에 가입돼 있거나 파면 해임 처분을 받는 등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가 없는 만큼 그대로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추천 기간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특별한 하자 없으면 이대로 이제 순서대로. 도민 체감형 자치경찰제를 약속했던 전라남도. 자치경찰제의 시작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광양시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광양경찰서에서 반송제 사이 5.4km의 가로수 미조성 구간에 대왕 참나무, 아카도 철쭉 등 12,000여 그루를 식재해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조성된 가로수길 외에 현재 조성 중인 동천변과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 또 앞으로 시행 예정인 유당공원 주변 폐선 부지 등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광양의 한 민가에 출현해 가축을 잡아먹는 장면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광양시 다안면 금천리의 한 민가에서 지리산 반달가슴곰 RN68로 추정되는 개체가 닭장에서 닭을 잡아먹는 모습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종보건기술원과 소방,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긴급히 현장으로 출동해 반달 가슴곰이 백운산 서식지로 돌아간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6명에서 다시 4명으로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6인까지의 사적 모임 지침은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4개 시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위험시설의 이용은 4명까지로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나이트클럽과 유흥시설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유흥시설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달부터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유흥업소 28건 105명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의 불법 보도방 6개소에서 75명이 적발됨에 따라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광양시의 폐자원 회수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 내 재활용 선별장에 연간 3,200여 톤의 재활용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9%가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연간 16,000여 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유기성 퇴비로 생산되면서 연간 수익만 2억 8,9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는 폐자원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 5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활용 선별장 기능과 작업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초중학생 290여 명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